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막상 다가가면 차갑게 대하는 남자. 다른 여자들한테는 잘 웃어주면서 유독 나한테만 무뚝뚝한 남자. 눈이 마주칠 것 같으면 황급히 시선을 돌리는 남자. 이런 남자를 만나본 적이 있다면 아마 머릿속이 복잡해지셨을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관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나를 싫어하나 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마음을 접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그 결론을 내리기 전에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왜냐하면 그 남자의 행동이 사실은 당신을 너무 좋아해서 생긴 일종의 오류, 즉 감정의 버그일 수 있거든요. 남자라는 존재는 정말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 하는 본능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좋아하면서 피하는 행동, 일명 호감 회피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단순히 성격이 소심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 마치 컴퓨터가 과부하에 걸려서 먹통이 되는 것처럼 감정의 과부하로 인해 평소에 자신답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남자들은 정말 본인 스스로도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버그가 걸려버립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남자들의 심리와 행동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글을 다 읽고 나면 그동안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좋아하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자를 좋아해서 버그가 걸린 남자가 보여주는 호감 회피 행동 7가지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쓸데없이 동의를 구해온다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언뜻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숨겨진 심리를 알고 나면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카페에 같이 갔다고 해봅시다. 보통 남자라면 나는 아메리카노 마실게, 수진 씨는 뭐 마실 거예요? 라고 자연스럽게 자기 주문을 먼저 정하고 상대방에게 물어보겠죠. 그런데 좋아하면서 피하는 유형의 남자는 다릅니다. 수진 씨는 뭐 마실 거예요? 라고 먼저 물어봅니다. 그리고 수진 씨가 저는 카페라떼요 라고 대답하면 그렇구나. 그럼 저도 카페라떼로 할게요 라고 따라합니다. 자기가 원래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싶었더라도 말이에요. 이게 한두 번이면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면 이건 분명한 신호입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에게 자신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불안해집니다. 내가 고른 메뉴가 이상하게 보이면 어쩌지? 내가 한 선택이 유치하게 느껴지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의견에 동조함으로써 적어도 틀리지는 않을 거라는 안도감을 얻으려는 것이죠. 이건 카페에서의 주문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데이트 장소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괜찮아요? 진짜 여기로 할까요? 혹시 다른 데 가고 싶은 곳 없어요? 라며 몇 번이고 확인을 합니다. 영화를 고를 때도 이 영화 볼까요? 근데 다른 영화가 더 보고 싶으면 말해주세요 라며 끊임없이 상대방의 반응을 살핍니다. 식당에서 메뉴를 고를 때도 이거 시킬까요? 괜찮죠? 진짜요? 라며 반복적으로 동의를 구합니다. 이런 행동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 남자가 당신과의 관계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중하니까 실수하고 싶지 않은 것이고, 실수하고 싶지 않으니까 모든 것을 당신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이랑 밥 먹을 때 이렇게까지 신경 쓰나요? 그냥 자기 먹고 싶은 거 시키고 자기 가고 싶은데 가자고 하겠죠.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내 선택 하나하나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비칠지가 너무 신경 쓰이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고른 곳이 마음에 안 들면 어쩌지? 이런 불안감이 동의를 구하는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행동은 연애에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소심한 남자, 흔히 말하는 연애 초보나 소극적인 남자에게서 자주 나타납니다. 이런 남자들은 연애 경험이 많지 않거나 과거의 연애에서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어서 새로운 관계에 대해 극도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내세우기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에 맞추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물론 이런 행동이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정해라고 말하고 싶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답답함 뒤에 숨겨진 그 남자의 마음을 이해해 주신다면, 그리고 그게 당신을 향한 호감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조금은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요? 또한 이런 동의를 구하는 행동에는 한 가지 더 깊은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대화의 접점을 만들고 싶다는 것입니다. 뭐 먹을 거예요? 라는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신호이고, 당신의 취향을 알고 싶다는 표현이며, 당신과 같은 것을 공유하고 싶다는 무의식적인 욕구의 발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미러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좋아하는 사람의 행동이나 선택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상대방과 같은 것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같은 편이라는 동질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어떤 남자가 당신에게 유독 자주 의견을 물어보고 당신의 선택을 따라하는 경향이 있다면 그것은 그 남자가 당신에게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는 자기 주관이 뚜렷한 남자가 유독 당신 앞에서만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그것은 거의 확실한 호감 회피의 신호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행동과 단순히 우유부단한 성격은 다릅니다. 우유부단한 남자는 누구 앞에서든 결정을 못 내리고 우왕좌왕합니다. 하지만 호감 회피로 인해 동의를 구하는 남자는 오직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만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다른 친구들이나 동료들 앞에서는 결단력 있게 행동하는데 유독 당신 앞에서만 뭔가 결정을 못 내리고 자꾸 물어보는 남자가 있다면 그건 당신을 특별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분을 하지 못하면 호감의 신호를 단순히 성격적 결함으로 오해하고 그 남자를 매력없는 사람으로 치부해버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남자의 행동을 다양한 상황에서 관찰해보면 진실이 보일 겁니다.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남자가 당신과 점심을 먹을 때만 뭐 먹을까요? 수진 씨가 정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건 성격이 우유부단한 게 아니라 당신이 좋아서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둘만 있으면 말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정말 많은 여성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에요. 여러 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꽤 활발하게 이야기를 나누던 남자가 막상 둘이 남게 되면 갑자기 입을 꾹 다물어버리는 경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상황을 겪으면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사람 나랑 있는 게 불편한가 보다. 나한테 관심이 없나 봐. 나랑은 할 말이 없는 건가?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남자가 당신과 둘이 있을 때 말이 없어지는 이유는 당신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명이 있을 때는 대화의 부담이 분산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니까 자신이 모든 대화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압박감이 덜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좋아하는 여자를 직접적으로 의식하지 않아도 되니까 비교적 편안하게 대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만 남게 되는 순간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갑자기 온 신경이 당신에게 집중되면서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고, 손은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겠고,
모든 것이 어색하고 긴장됩니다. 이때 남자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습니다.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 침묵이 길어지면 지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텐데 어쩌지? 괜히 아무 말이나 했다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으면 어쩌지? 지금 이 침묵이 너무 어색한데 상대방도 어색함을 느끼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쉴 새 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 결과 오히려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죠. 이런 남자들의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합니다. 둘이 마주 앉아 있는데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몰라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거나 테이블 위의 물건을 의미 없이 만지작거리는 행동을 보입니다. 그리고 안색을 살피는 듯한 소아소아한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표정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직접적으로 눈을 마주치지는 못하는 모순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또한 이런 남자들은 가끔 둘이 있는 상황을 일부러 피하기도 합니다.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둘씩 빠지기 시작하면 슬그머니 자리를 뜨려고 하거나 둘만 남을 것 같은 상황이 되면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둘만 있으면 자신의 감정이 드러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남자들은 둘만 있을 때 오히려 말이 많아지면 호감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말을 아끼는 경우도 있어요. 둘이 있을 때 너무 적극적으로 대화하면 이 사람 나 좋아하나? 라고 상대방이 눈치챌 수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무뚝뚝하게 행동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전략이라고 하기엔 너무 서투른 방법이지만 좋아하면서 피하는 남자들은 대부분 연애에 있어서 서투릅니다. 그래서 이런 어설픈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본심은 당신과 편하게,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당신을 웃게 만들고 싶고, 당신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신의 감정이 들통날 수 있고, 감정이 들통나면 거부당할 수 있고, 거부당하면 상처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 모든 것을 억누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남자는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는 셈입니다. 다가가고 싶은 마음과 두려운 마음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결국 두려움이 이기는 바람에 침묵이라는 안전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남자를 만났을 때 여성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응은 그 침묵을 편안하게 받아들여 주는 것입니다. 어색한 침묵을 굳이 채우려고 억지로 화제를 찾을 필요도 없고 그 침묵 때문에 상대방을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만히 옆에 있어주면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그 남자도 서서히 긴장을 풀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할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지만 한번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 이런 유형의 남자들은 정말 깊고 진실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심리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사회 불안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데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느끼는 긴장감은 일종의 수행 불안과 비슷합니다. 무대 위에 올라가면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처럼 좋아하는 사람과 둘이 있는 상황은 이 남자에게 일종의 무대 위인 셈입니다. 관객은 딱 한 명, 바로 당신이고 그 한 명의 관객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역효자 가설이라고도 부르는데 적당한 긴장감은 퍼포먼스를 높여주지만 과도한 긴장감은 오히려 퍼포먼스를 떨어뜨린다는 이론입니다. 좋아하면서 피하는 남자가 둘만 있을 때 말이 없어지는 것은 바로 이 과도한 긴장감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눈을 마주치려 하지는 않지만 시선은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미묘한 경계선에 있는 행동입니다. 호감이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신호 중 하나가 바로 상대방을 자주 바라보는 것이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보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든 것이 궁금하고 눈이 자동으로 그 사람을 향하게 됩니다. 이건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좋아하면서 피하는 남자는 여기에서 한 가지 큰 딜레마에 빠집니다. 보고 싶다. 하지만 눈이 마주치면 안 된다. 이 두 가지 상충되는 욕구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아주 특이한 행동 패턴이 나타나게 됩니다. 당신을 훔쳐보듯이 바라보다가 당신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재빠르게 시선을 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은 분명히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는데 막상 돌아보면 아무도 당신을 보고 있지 않는 듯한 이상한 상황이 반복됩니다. 뒤통수에서 느껴지는 시선, 옆에서 슬쩍 느껴지는 시선, 하지만 돌아보면 다른 곳을 보고 있는 남자. 이런 경험이 반복된다면 그 남자는 10중 8구 당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이 남자의 심리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신을 보고 싶은 마음은 이미 자신의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당신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 눈이 자동으로 당신을 향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감정이 들키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눈이 마주치는 것만은 어떻게든 피하려고 합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자신의 감정이 전해질 것 같은 공포,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을 읽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동을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사실 본인이 직접 알아채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돌아볼 때는 이미 그 남자가 시선을 피한 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변 친구들이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민수가 너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 너 안 볼 때마다 너를 보고 있더라.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이 먼저 눈치채고 알려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친구가 이런 말을 해준다면 그것은 그 남자가 호감 회피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또한 이 행동에는 재미있는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좋아하면서 피하는 남자는 당신을 정면에서 바라보는 것은 극도로 피하면서도 당신의 뒤쪽이나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은 상대적으로 덜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정면으로 바라보면 눈이 마주칠 위험이 높지만 뒤나 옆에서 바라보면 들킬 확률이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남자들은 당신의 뒤편에 자리를 잡거나 당신의 시야에서 약간 벗어난 위치에서 당신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본인도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행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의식적으로 뒤에서 봐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들킬 위험이 적은 위치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은 이런 남자들이 당신과 눈이 마주쳤을 때의 반응입니다. 보통 호감이 있는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 미소를 짓거나 눈을 마주친 채로 잠시 시선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호감 표현이지만 좋아하면서 피하는 남자는 눈이 마주치는 순간 마치 뜨거운 것을 만진 것처럼 빠르게 시선을 돌려버립니다. 이 반응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르다면 그것은 그만큼 당신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사람이라면 눈이 마주쳐도 자연스럽게 시선을 유지하거나 별 반응 없이 다른 곳을 볼 겁니다. 하지만 눈이 마주치자마자 놀란 듯이 빠르게 시선을 피하는 것은 그가 당신을 몰래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들킨 것에 대한 당혹감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이 있습니다. 만약 그 남자의 마음을 시험해보고 싶다면 일부러 고개를 돌려 그 남자 쪽을 바라보되 바로 눈을 마주치는 것이 아니라 살짝 다른 곳을 보면서 여유를 두고 천천히 시선을 이동시켜 보세요. 그러면 그 남자가 당신을 바라보고 있다가 황급히 시선을 피하는 순간을 포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런 시험은 상대방을 놀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네 번째, 안절부절 못하는 행동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아하면서 피하는 남자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눈에 띄는 신체적 신호 중 하나입니다.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만 유독 안절부절 못하고 소화소화하고 눈동자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이 행동은 앞서 이야기한 시선 회피와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만 좀 더 넓은 범위의 신체적 반응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이 나타나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자기 접촉 행동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자꾸 만지거나, 목 뒤를 긁거나, 귀를 만지거나, 코를 만지거나, 턱을 쓸어내리거나, 옷매무새를 자꾸 고치는 등의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은 심리학에서 자기진정 행동이라고 부르는데, 불안하거나 긴장할 때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만져서 안정감을 얻으려는 행동입니다.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극도로 긴장한 남자는 이런 자기 접촉 행동을 빈번하게 보입니다. 다음으로 목소리의 변화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적당한 크기로 자신감 있게 말하는 남자가 당신 앞에서만 유독 목소리가 작아지거나 말을 더듬거나 말하는 속도가 빨라지거나 반대로 너무 느려지는 등의 변화를 보입니다. 이것은 긴장으로 인해 평소의 말하기 패턴이 무너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은 자신감이 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자신이 하는 말에 확신이 없고 혹시 이상한 말을 하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목소리의 크기를 줄이게 만드는 것이죠. 또한 눈동자의 움직임도 주목할 만합니다. 긴장한 사람의 눈동자는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선이 헤엄친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좋아하면서 피하는 남자가 당신과 대화할 때 시선이 계속 이리저리 움직인다면 그것은 극도의 긴장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퍼포먼스의 저하도 나타납니다. 평소에는 유머 감각이 있고 대화를 잘 이끌어가는 남자가 당신 앞에서만 유독 재미없어지거나 평소에는 일을 잘하는 남자가 당신이 지켜보고 있으면 실수를 연발하는 등 평소에 자기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이것은 과도한 자의식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너무 신경 쓴 나머지 정작 자신이 해야 할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판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남자가 다른 여자들과 함께할 때의 모습과 비교해보는 것입니다. 다른 여자들과 있을 때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는데 당신과 있을 때만 유독 안절부절 못하고 어색해한다면 그것은 당신을 특별히 의식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비교를 통해 그 남자의 행동이 원래 그런 성격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당신 때문에 발생한 특수한 상황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남자들은 과도한 자의식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자의식이라는 것은 타인의 시선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데 좋아하면서 피하는 남자는 특히 좋아하는 여자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을 씁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보이고 있을까? 혹시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을까? 이 행동이 유치하게 느껴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는 배우가 관객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대사를 까먹는 것과 비슷합니다. 관객을 의식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지나치게 의식하는 순간 전부 어그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좋아하면서 피하는 남자에게 당신은 가장 중요한 관객인 셈이고 그래서 당신 앞에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역설적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남자가 당신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어색해하는 그 모습 자체가 사실은 가장 솔직한 감정의 표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기를 잘하는 사람은 좋아해도 티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아하면서 피하는 남자가 보여주는 안절부절 못하는 행동은 연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의 과부하로 인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그래서 오히려 가장 진실한 감정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변을 어슬렁거린다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정말 귀여우면서도 때로는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는 행동입니다. 좋아하면서 피하는 남자는 말을 걸 용기는 없지만 당신의 근처에 있고 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이 바로 당신의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것이죠.
이런 남자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해보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있는 곳 근처에 아무 목적 없이 나타납니다. 아무 할 말도 없이 가까이 다가와서는 뭔가를 찾는 척하거나 지나가는 척하거나 근처에 볼 일이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혹은 당신의 시야 끝에 걸칠 정도의 위치에 서 있기도 합니다. 마치 카메라 촬영에서 프레임 끝에 살짝 걸치는 엑스트라처럼 존재감을 완전히 드러내지는 않으면서도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는 절묘한 위치에 있는 것이죠. 또한 다른 사람들의 대화에 편승해서 당신에게 다가가려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으면 슬그머니 그 대화에 끼어들려고 하거나 그 근처에서 대화를 듣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참여할 기회를 노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직접 당신에게 말을 거는 것보다 이미 진행 중인 대화에 합류하는 것이 덜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남자의 심리는 이렇습니다. 당신과 가까이 있고 싶다.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당신이 웃는 모습을 보고 싶다. 하지만 직접 다가가서 말을 걸 용기는 없다. 이 모순된 욕구의 타협점이 바로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접촉은 아니지만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음으로써 어떤 심리적 만족감을 얻으려는 것이죠.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행동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그냥 와서 말을 하면 되는데 왜 주변만 맴도는 건지, 차라리 제대로 다가오든지 아예 안 오든지 하지 왜 이런 애매한 행동을 하는 건지 답답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남자에게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당신에게 다가가서 말을 거는 것이 이 남자에게는 마치 번지점프를 하는 것만큼이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번지점프대 위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당신의 주변을 맴돌면서 다가갈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지만 끝내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남자를 만났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여성 쪽에서 먼저 가볍게 말을 걸어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좋죠? 이 정도의 가벼운 인사만으로도 이 남자에게는 엄청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용기를 내지 못해서 다가가지 못했는데 상대방이 먼저 다가와 줬다는 것만으로도 이 남자는 엄청난 기쁨을 느끼고 그것을 계기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성이 왜 먼저 다가가야 하느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충분히 일리 있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기존의 공식대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때로는 조금 다른 접근 방식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행동이 모든 경우에 호감의 표현인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 남자의 행동이 지나치게 집요하거나 불쾌한 느낌을 준다면 그것은 호감 회피가 아니라 다른 문제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호감 회피로 인한 어슬렁거림은 보통 소심하고 조심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위협적인 느낌을 주지는 않아요. 다만 어딘가 어설프고 서투른 느낌이 드는 것이죠. 이 차이를 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행동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런 남자들은 자신이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발이 당신이 있는 곳을 향하는 것이고 자신도 모르게 당신의 근처에 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야 오늘 또 그녀 주변만 맴돌았구나 라고 깨닫고 자기 혐오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자기 혐오는 다음에 만났을 때 더욱 소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6번째, 당신에게만 차갑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가장 혼란스러운 행동일 겁니다. 다른 여자들에게는 친절하고 웃으면서 잘 대해주는 남자가 유독 당신에게만 무뚝뚝하고 차갑게 대한다면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나를 싫어하는 게 분명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하지만 좋아하면서 피하는 남자의 세계에서는 이 논리가 뒤집어집니다. 자신의 감정이 들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차갑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살갑게 대하면 감정이 드러날 수 있으니까 차라리 무뚝뚝하게 대함으로써 자신의 진심을 숨기려는 것이죠. 이런 행동의 메커니즘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이 남자는 당신 앞에서 자신답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긴장하고, 불안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결국 자연스러운 대화나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결과 자신감을 잃게 되고, 자신감을 잃은 상태에서는 더더욱 당신과의 소통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차갑고 무뚝뚝한 태도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흥미로운 패턴이 하나 나타납니다. 당신 앞에서 자신감을 잃은 이 남자는 그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 다른 여자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다른 여자들과는 긴장할 이유가 없으니까 평소처럼 편하게 대화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자신감을 되찾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당신 앞에 서면 또다시 자신감을 잃고 또 차갑게 대하게 되고 또 다른 여자와 대화하며 자신감을 회복하고 이런 부정적인 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 상황은 정말 속이 터집니다. 다른 여자한테는 잘해주면서 나한테만 왜 이러는 건데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나한테 매력이 없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다른 분석에서도 여러 번 강조한 내용인데요. 당신에게만 차갑게 대하는 것과 당신에게만 특별히 다정하게 대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놀라셨나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치에 맞습니다. 두 행동 모두 당신을 특별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대한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그 남자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그 특별함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표현되느냐, 부정적인 방향으로 표현되느냐의 차이일 뿐, 근본적인 감정은 같습니다. 당신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특별히 차갑게 대하지도, 특별히 다정하게 대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대하겠죠. 하지만 유독 당신에게만 다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당신이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과는 다른 존재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 하나만으로 그 남자가 당신을 좋아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요소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차갑게 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싫어하는구나 라고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그 차가움 뒤에 뜨거운 감정이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 행동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차갑게 대하는 정도의 차이입니다. 좋아하면서 피하는 남자가 보여주는 차가움은 적극적인 공격이나 무시와는 다릅니다. 완전히 무시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대놓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약간 더 무뚝뚝하거나 대화가 짧거나 표정이 딱딱하거나 하는 정도입니다. 만약 어떤 남자가 당신에게 적극적으로 불쾌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호감 회피가 아니라 정말로 좋지 않은 감정의 표현일 수 있으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호감 회피로 인한 차가움은 차라리 소극적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차갑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대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차갑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런 남자들은 차갑게 대한 후에 혼자서 후회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오늘 왜 그렇게 차갑게 대했을까? 좀 더 친절하게 대할 수 있었는데 이러면 나를 진짜 싫어하게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자책을 하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만났을 때는 좀 더 잘 대해야지라고 다짐하지만 막상 당신 앞에 서면 또다시 긴장하고 또다시 차갑게 대하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이런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남자의 마음을 이해해준다면 그의 차가움을 좀 더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7번째, 하지만 카카오톡은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호감 회피 행동들의 예외적인 공간이 바로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면에서는 긴장하고, 말을 못하고, 차갑게 대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그 남자가 카카오톡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왜 그런 걸까요? 대면 상황과 카카오톡 상황의 가장 큰 차이는 즉각적인 반응에 대한 부담의 유무입니다. 대면에서는 상대방의 표정, 목소리, 반응을 실시간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상대방이 바로 반응하고 그 반응을 바로 읽어야 합니다. 이 즉각성이 좋아하면서 피하는 남자에게는 엄청난 압박입니다. 하지만 카카오톡에서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메시지를 읽고 천천히 생각해서 답장할 수 있고 보낸 메시지를 다시 읽어보고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표정을 직접 마주하지 않아도 되니까 긴장감이 훨씬 덜합니다. 그래서 대면에서는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던 남자가 카카오톡에서는 자신의 원래 모습, 즉 유머러스하고 대화를 잘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남자는 카카오톡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먼저 별 볼 일 없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옵니다.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점심 뭐 먹었어? 이 노래 들어봤어? 같은 딱히 중요한 용건은 아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이것은 당신과 대화할 구실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한 용건이 없어도 당신과 연결되어 있고 싶고, 당신의 일상이 궁금하고, 당신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이런 메시지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카카오톡이 오래 이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두 번의 짧은 문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화제를 바꿔가며 대화를 계속 이어가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대화가 끝나갈 것 같으면 새로운 화제를 꺼내서 대화를 연장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당신과의 대화가 끝나는 것이 아쉽기 때문입니다. 대면에서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면서도 카카오톡에서는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고 싶어하는 모순적인 행동이야말로 호감 회피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카카오톡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그 사람이 당신과 관계를 맺고 싶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람은 관심 없는 사람과 오랜 시간 카카오톡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답장이 귀찮아서, 할 말이 없어서, 시간이 아까워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끊기게 되죠. 하지만 매일같이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당신의 답장을 기다리고 대화를 이어가려고 노력하는 남자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호감의 표현입니다. 현실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카카오톡에서는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것, 이것은 완벽한 호감 회피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남자는 당신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은 진심이지만 대면에서는 그 마음을 표현할 용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어딘가로 표출되어야 하니까 그 출구가 바로 카카오톡이 되는 것이죠. 대면이라는 공간에서는 감정의 문을 굳게 닫아놓지만 카카오톡이라는 공간에서는 살짝 그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이런 남자의 카카오톡을 잘 관찰해보면 대면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 남자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유머 감각이 있다는 것, 배려심이 있다는 것, 당신에게 관심이 많다는 것, 이런 것들이 카카오톡의 대화 속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남자의 진짜 모습이고, 대면에서의 차갑고 무뚝뚝한 모습은 감정의 벅으로 인한 일시적인 오작동일 뿐입니다. 여기까지 여자를 좋아해서 버그가 걸린 남자가 보여주는 호감 회피 행동 7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쓸데없이 동의를 구해오는 것, 둘만 있으면 말이 없어지는 것,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지만 시선은 느껴지는 것, 안절부절 못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것, 당신에게만 차갑게 대하는 것, 하지만 카카오톡은 열심히 하는 것, 이 7가지를 읽으면서 아마 많은 여성분들이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드셨을 겁니다. 도대체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말하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행동하는 건지, 남자답게 당당하게 고백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이상적으로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솔직하게 다가가서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살면서 여자에게 거부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백했다가 차인 경험, 좋아한다고 했더니 어색해진 관계, 다가갔다가 피하는 상대방.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새로운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더 커집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거부당해도 마음이 아픈데 정말 좋아하는 사람에게 거부당하면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테니까요. 그래서 이 남자들은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좋아하는 감정을 숨기고 관심 없는 척하고 차갑게 대하면서 혹시 모를 거부의 상처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방어 메커니즘이고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한 호감 회피 행동들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그 남자의 행동을 좀 더 너그러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자면 오늘 이야기한 항목들 중에서 그리고 실제 남자와의 관계 속에서 피하는 듯한 행동을 느꼈다면 그것이 바로 호감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다만 피하는 행동에 상처받지 마시고 그 남자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 행동 뒤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면적인 행동만 보면 오해하기 쉽지만 그 행동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진심이 보일 수 있습니다. 피하는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상처받지 마시고 더 넓은 시각에서 그 남자의 행동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7가지 호감 회피 행동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각각의 행동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 더 상세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동의를 구하는 행동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행동은 단순히 상대방의 의견을 따라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의견을 말한 후에 바로 근데 수진 씨 생각은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서 자신의 의견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기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상대방의 승인을 구하는 이중적인 행동인데 이 안에는 나의 의견도 표현하고 싶지만 혹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바로 물러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뭘 할지 이야기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이 남자는 주말에 날씨가 좋다던데 한강 공원이나 갈까요? 근데 수진 씨는 실내가 더 좋으면 카페 가도 되고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거 해도 되고요 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자기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바로 여러 가지 대안을 함께 제시하면서 상대방에게 최종 결정권을 넘기는 거죠. 이것이 습관처럼 반복된다면 이 남자는 당신의 반응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만큼 당신을 신경 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동의를 구하는 행동은 대화의 내용뿐만 아니라 대화의 방식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들리지 않아요? 나 지금 너무 많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혹시 내 이야기가 지루하지는 않아요? 같은 질문을 자주 한다면 이것도 일종의 동의를 구하는 행동입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받으면 귀찮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 남자는 진심으로 당신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주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에 대한 가장 좋은 대응은 안심시켜주는 것입니다. 아니요. 전혀 지루하지 않아요. 계속 이야기해 주세요. 라든가 그 생각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요. 라는 식으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면 그 남자는 조금씩 안정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점차 동의를 구하는 빈도가 줄어들고 자신의 의견을 좀 더 자신감 있게 표현하기 시작할 겁니다. 둘만 있으면 말이 없어지는 행동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행동에는 사실 여러 가지 변형이 있습니다.
완전히 침묵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필요 이상으로 짧게 대답하는 경우도 있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화제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죠, 맞아요. 같은 짧은 대답으로 대화를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남자들은 둘이 있는 상황에서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거나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핸드폰이나 주변 환경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을 직접 바라보고 대화하는 것이 너무 긴장되기 때문에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 행동의 또 다른 변형으로 둘이 있을 때 갑자기 주제와 관계없는 엉뚱한 이야기를 꺼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침묵이 너무 어색해서 아무 이야기나 해야 한다는 강박감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저 건물 언제 생겼을까요? 오늘 미세먼지가 좀 있네요. 이 근처에 편의점 있나요? 같은 맥락 없는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는 것이죠. 이런 행동을 보이면 이 사람 왜 이렇게 대화가 안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남자는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긴장한 상태에서는 적절한 화제를 찾는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성 쪽에서 할 수 있는 좋은 대응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공통된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둘 다 관심 있는 주제가 있다면 그 이야기를 꺼내줌으로써 자연스러운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습니다. 또한 가벼운 질문을 던져서 그 남자가 대답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뭐 재미있는 거 있어요? 주말에 뭐 하셨어요? 같은 열린 질문을 던지면 그 남자도 좀 더 편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침묵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침묵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함께 있으면서 말이 없어도 편안한 관계가 사실 가장 좋은 관계이기도 하니까요.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시간이 지나면서 편안한 침묵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시선에 관한 행동에 대해서도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행동은 특히 직장이나 학교 같은 공간에서 지내는 경우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남자가 당신을 계속 훔쳐보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당신이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왔을 때 그 남자가 당신의 자리 쪽을 슬쩍 확인하는 행동을 한다면 당신이 돌아왔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은근히 파악하려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당신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지만 직접 물어볼 용기가 없기 때문에 눈으로 관찰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한편 시선과 관련해서 또 하나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좋아하면서 피하는 남자는 당신이 다른 남자와 대화할 때 유독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당신이 다른 남자와 웃으면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표정이 어두워지거나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이거나 갑자기 그 자리를 피하는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질투심의 표현인데 좋아하면서 피하는 남자는 질투심조차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이런 간접적인 방식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행동은 특히 갑자기 당신과 마주치는 상황에서 극대화됩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좋아하는 여자를 마주치면 이 남자의 몸은 일종의 전투태세에 돌입합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손에 땀이 나고 근육이 긴장하고 표정이 굳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본인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마주쳤을 때 안녕하세요 라는 간단한 인사조차 더듬거리거나 목소리가 이상하게 나오거나 표정이 어색하게 굳어지는 것이죠. 반면에 미리 만날 것을 알고 준비한 경우에는 좀 더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완벽하게 자연스럽지는 못하고 오히려 너무 준비를 많이 해서 오히려 어색한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만나서 할 말을 미리 준비해왔는데 막상 그 대사를 자연스럽게 꺼내지 못하고 뜬금없이 꺼내서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경우 같은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안쓰럽고 어떻게 보면 정말 귀여운 행동입니다. 그만큼 당신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다만 그 노력이 서투르게 표현되고 있을 뿐입니다.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행동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행동은 특히 쉬는 시간이나 자유 시간에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당신이 커피를 마시러 탕비실에 가면 이 남자도 잠시 후에 탕비실에 나타납니다. 당신이 편의점에 가면 공교롭게도 이 남자도 편의점에 갈 일이 생깁니다. 당신이 점심을 먹으러 특정 식당에 가면 이 남자도 우연히 같은 식당에 나타납니다. 한두 번이면 정말 우연일 수 있지만 이런 우연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남자가 당신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자신의 동선을 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의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당신이 탕비실에 간 것을 보고 나도 커피 마시러 가볼까?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연스러운 생각의 근저에는 당신과 같은 공간에 있고 싶다는 무의식적 욕구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7가지 행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행동만으로 그 남자의 마음을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의 행동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고 하나의 행동만 보고 호감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위의 7가지 행동 중 여러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상당히 강력한 호감 회피의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면에서의 행동과 카카오톡에서의 행동이 극명하게 대조된다면, 즉 대면에서는 차갑고 무뚝뚝한데 카카오톡에서는 적극적이고 다정하다면 그것은 거의 확실한 호감 회피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동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핵심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당신에게만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행동하는데 유독 당신 앞에서만 어색해하고, 다른 여자들에게는 편하게 대하는데 당신에게만 차갑게 대하고, 다른 사람들과는 잘 대화하는데 당신과 둘이 있으면 말이 없어지고, 이렇게 유독 당신이라는 사람 앞에서만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인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 남자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좋아하면서 피하는 행동의 본질은 결국 두려움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거부당할까봐 두려운 것, 자신의 감정이 들킬까봐 두려운 것,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두려운 것. 이 두려움이 이 남자의 행동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멀어지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 뒤에 있는 감정은 진심입니다. 아무에게나 두려움을 느끼지는 않거든요. 두려운 만큼 좋아하고 있다는 뜻이고, 피하는 만큼 다가가고 싶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역설을 이해하면 그 남자의 행동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이 글을 읽고 있는 여성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어떤 남자에게 피하는 듯한 행동을 느꼈을 때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그 남자가 당신을 피하는 것인지 아니면 좋아하면서 피하는 것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하는 행동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그 남자의 행동 이면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지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표면에 보이는 행동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 차가운 태도 뒤에 뜨거운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침묵 속에 수많은 말들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잘 보이지 않았던 그 남자의 진심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호감 회피라는 현상의 심리학적 배경에 대해 좀 더 전문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호감 회피는 단순히 소심한 성격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심리적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애착 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심리학에서 애착 이론은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방식에 대해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인데요. 사람들의 애착 유형은 크게 안정 애착, 불안 애착, 회피 애착, 혼란 애착으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호감 회피를 보이는 남자들은 불안 애착이나 회피 애착, 또는 이 둘이 혼합된 유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 애착 유형의 사람은 상대방의 반응에 극도로 민감하고 거부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이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에게 다가가면서도 동시에 거부에 대비하여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한편 회피 애착 유형의 사람은 친밀한 관계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호감 회피를 보이는 남자들은 이 두 가지 유형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아하니까 다가가고 싶지만 불안하니까 피하고, 가까워지고 싶지만 가까워지는 것 자체가 두렵고, 이런 모순된 감정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런 혼란스러운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애착 유형은 대부분 어린 시절의 양육 환경에서 형성됩니다. 부모님에게 충분한 사랑과 안정감을 받고 자란 사람은 안정애착을 형성하여 관계에서도 안정적인 행동을 보이지만, 부모님의 사랑이 일관적이지 않았거나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하게 되어 어른이 된 후에도 관계에서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결정론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좋은 관계 경험을 통해 애착 유형이 변할 수 있고, 자기 인식과 노력을 통해 불안정한 애착 패턴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 호감 회피를 보이는 남자의 행동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기 효능감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특정 상황에서 자신이 성공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믿음을 말합니다. 호감 회피를 보이는 남자들은 연애라는 영역에서의 자기 효능감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에게 잘 다가갈 수 있고,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고, 성공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믿음이 부족한 것이죠. 이 낮은 자기 효능감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과거의 실패 경험, 자존감의 부족, 사회적 비교로 인한 열등감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고백했다가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남자는 나는 여자에게 거절당하는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고, 이것이 새로운 관계에서의 자기 효능감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주변의 연애를 잘하는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들처럼 잘하지 못해라는 열등감을 느끼면 이것도 자기 효능감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자기 효능감이 낮으면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어차피 나는 잘 못할 거야, 분명히 실수할 거야, 이상하게 보일 거야 라는 부정적인 예상을 하게 되고, 이 부정적 예상이 실제로 긴장과 불안을 유발하여 정말로 잘 못하게 되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작은 성공 경험이 필요합니다. 좋아하는 여자에게 가벼운 인사를 건넸는데 밝게 웃어줬다든가, 카카오톡으로 재미있는 대화를 나눴다든가 하는 작은 성공 경험들이 쌓이면 자기 효능감이 조금씩 높아지고, 그에 따라 대면에서의 행동도 점차 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카카오톡에서의 소통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카카오톡에서의 긍정적인 대화 경험이 이 남자의 자기 효능감을 높여줄 수 있고, 그것이 점차 대면에서의 행동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지 부조화의 관점에서도 이 현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지 부조화란 자신의 신념이나 태도와 실제 행동 사이에 불일치가 있을 때 느끼는 심리적 불편함을 말합니다. 호감 회피를 보이는 남자는 심각한 인지 부조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감정이라는 내면의 상태와 차갑게 대하거나 피하는 행동이라는 외면의 행동 사이에 큰 불일치가 있기 때문이죠. 이 인지 부조화는 심리적으로 매우 불편한 상태입니다. 좋아하면서 피하는 행동을 할 때마다 왜 나는 이러지? 좋아하면서 왜 이렇게 행동하지? 나는 자기 비판이 일어나고, 이것이 스트레스와 불안을 가중시킵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와 불안이 다시 호감 회피 행동을 강화하는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인지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 이 남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감정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는 그 여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라고 자기 자신을 속이려는 것이죠. 하지만 감정은 의지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은 대부분 실패합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기가 아니야. 좀 더 준비가 되면 다가가야지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행동을 미루는 것이죠. 하지만 그 준비가 되는 때는 좀처럼 오지 않고 시간만 흘러가게 됩니다. 이런 내적 갈등을 이해하면 호감 회피를 보이는 남자의 행동이 단순히 귀찮거나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에게도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의 행동이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바꿀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고 그 무력감이 더욱 큰 스트레스를 야기합니다. 사회적 학습의 관점에서도 이 현상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남자는 강해야 한다. 감정을 드러내면 약하게 보인다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자가 울면 안 된다. 남자는 참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들으며 자란 남자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좋아한다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남자들이 있고, 이런 남자들에게 좋아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자신의 약점을 노출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숨기고 무관심한 척하고 차갑게 대하는 것으로 자신의 취약함을 보호하려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환경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감정 표현을 억제하도록 학습된 남자들이 연애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매우 큰 도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면 호감 회피를 보이는 남자의 행동을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이 호감 회피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민수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30살의 직장인인 민수는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수진 씨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진 씨는 밝고 친절한 성격으로 부서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민수는 수진 씨를 좋아하게 된 이유로 매일 출근이 기다려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출근이 두렵기도 합니다. 수진 씨를 만나면 또 어색해질 것이고, 또 말을 제대로 못할 것이고, 또 차갑게 행동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아침에 사무실에 도착한 민수는 수진 씨의 자리를 슬쩍 확인합니다. 아직 출근하지 않았군요. 민수는 자리에 앉아 일을 시작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수진 씨가 언제 올지 신경이 쓰이기 때문이죠. 잠시 후 수진 씨가 밝은 표정으로 사무실에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수진 씨가 밝게 인사를 건넵니다.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민수는 짧게 대답하고는 바로 모니터를 바라봅니다. 사실 민수도 밝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긴장한 나머지 입에서 나온 건 무뚝뚝한 대답뿐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민수의 짧은 대답에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짓지만 곧 다른 동료들에게 인사하러 갑니다. 민수는 속으로 자책합니다. 왜 항상 이런 식일까? 좀 더 친절하게 대답할 수 있었는데 왜 또 이렇게 됐을까? 오전 내내 민수는 일에 집중하는 척하면서 수진 씨를 몰래 관찰합니다. 수진 씨가 전화를 받으면서 웃는 모습, 다른 동료와 이야기하면서 손짓을 하는 모습, 커피를 마시면서 서류를 읽는 모습, 민수의 눈은 자동으로 수진 씨를 향합니다. 그러다가 수진 씨가 고개를 돌려 민수 쪽을 보려는 낌새가 보이면 민수는 재빨리 모니터를 바라봅니다. 마치 모니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처럼요. 이런 행동이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진 씨가 같은 부서의 지은 씨와 점심을 먹으러 나갑니다. 민수는 그것을 확인하고 몇 분 후에 같은 방향으로 나갑니다.
수진 씨가 자주 가는 김밥집 근처를 지나가면서 혹시 수진 씨를 마주칠 수 있을까 기대하면서요. 하지만 막상 수진 씨를 마주치면 또 어색해질 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이런 모순된 감정을 안고 민수는 결국 다른 식당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오후에는 팀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에서 민수는 다른 동료들과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합니다. 자신감 있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유머도 섞어가면서 분위기를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수진 씨가 질문을 하면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지고 대답이 짧아지고 시선을 맞추지 못합니다. 다른 동료들은 이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지만 예리한 사람이라면 민수가 수진 씨의 질문에 유독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을 겁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진 씨가 민수 씨, 수고하셨어요. 내일 봐요. 라고 인사합니다. 민수는 또 짧게 네, 수고하셨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수진 씨가 사무실을 나간 후 민수는 한숨을 쉽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끝났구나. 하지만 민수의 하루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수는 카카오톡을 엽니다. 수진 씨와의 대화창을 열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수진 씨, 오늘 회의에서 말씀하신 그 아이디어 정말 좋았어요. 혹시 관련 자료 있으면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자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수진 씨와 대화를 시작할 구실이 필요했던 것이죠. 수진 씨가 답장을 보내옵니다. 감사해요. 자료 보내드릴게요. 오늘 회의 어떠셨어요? 이렇게 시작된 대화는 1시간이 넘게 이어집니다. 업무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요즘 본 드라마 이야기, 주말 계획, 좋아하는 음식 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가 흘러갑니다. 카카오톡에서의 민수는 대면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유머러스하고 배려심이 있고 대화를 잘 이끌어가고 수진 씨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입니다. 수진 씨는 카카오톡에서의 민수와 대면에서의 민수가 너무 달라서 혼란스럽습니다. 카카오톡에서는 이렇게 재미있고 친절한 사람인데 왜 사무실에서는 항상 무뚝뚝하고 차갑게 대하는 걸까? 혹시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카카오톡에서만 친절한 것은 그냥 예의인 건가? 수진 씨의 이런 혼란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본 호감 회피의 메커니즘을 알고 있다면 민수의 행동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죠. 민수는 수진 씨를 좋아하기 때문에 대면에서 긴장하고, 긴장하기 때문에 차갑게 행동하고, 차갑게 행동한 것에 대해 자책하고, 자책의 에너지를 카카오톡에서의 소통으로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호감 회피는 하루 종일 계속되는 감정적 롤러코스터입니다. 아침에 만나서 긴장하고, 낮에 몰래 바라보고, 오후에 차갑게 대하고, 저녁에 자책하고, 밤에 카카오톡으로 만회하려 하고, 다음날 또 똑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이것이 호감 회피를 하는 남자의 일상이고, 이것이 왜 감정의 버그라고 불리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정상적인 감정의 흐름이 아니라 과부하로 인한 오작동 상태인 것이니까요.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호감 회피와 진짜 거부의 구분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차갑게 대하는 것이 항상 호감의 표현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관심이 없어서 차갑게 대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일관성입니다. 진짜 관심이 없는 남자는 일관되게 무관심합니다. 대면에서도, 카카오톡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태도가 비슷합니다. 하지만 호감 회피를 하는 남자는 상황에 따라 태도가 크게 변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면에서는 차갑지만 카카오톡에서는 다정하고, 여러 명이 있을 때는 괜찮지만 둘만 있으면 어색해하고,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행동을 보입니다. 이 비일관성 자체가 감정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시선입니다. 진짜 관심이 없는 남자는 당신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시선을 느낄 일도 없고 당신이 뭘 하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하지만 호감 회피를 하는 남자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당신을 훔쳐봅니다. 시선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무관심한 척해도 계속 당신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반응의 정도입니다. 진짜 관심이 없는 남자는 당신과의 상호작용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대화를 해도 덤덤하고 칭찬을 해도 무덤덤하고 눈이 마주쳐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호감 회피를 하는 남자는 당신과의 상호작용에 과도한 반응을 보입니다. 대화를 하면 긴장하고 칭찬을 하면 얼굴이 빨개지고 눈이 마주치면 급히 피합니다. 이 과도한 반응 자체가 감정의 증거입니다. 무관심한 사람은 과도한 반응을 보일 이유가 없습니다. 넷째, 당신에 대한 정보의 양입니다. 진짜 관심이 없는 남자는 당신에 대해 잘 모릅니다. 당신의 취향도, 습관도, 일상도 모릅니다. 알 이유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호감 회피를 하는 남자는 의외로 당신에 대해 많이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관심 없는 척하면서도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 당신이 자주 듣는 노래, 당신이 좋아하는 색깔 같은 것들을 기억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평소에 별다른 교류가 없는데도 그 남자가 당신에 대해 이상하게 많이 알고 있다면 그것은 평소에 당신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왔다는 뜻입니다. 다섯째, 제3자의 관찰입니다. 자신이 직접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까운 친구나 동료에게 민수가 나한테 좀 이상하게 대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면 의외로 주변 사람들은 이미 그 남자의 마음을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감 회피를 하는 남자의 행동은 본인만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본인은 완벽하게 감정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눈에는 뻔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5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면 그 남자의 행동이 호감 회피인지 진짜 거부인지를 상당히 높은 확률로 판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완전히 확신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호감 회피를 하는 남자와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호감 회피를 하는 남자는 일반적인 연애 전략이 잘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는 일반적인 남자와는 다른 심리적 메커니즘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좀 더 세심하고 인내심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호감 회피를 하는 남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거부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에게 당신이 다가와도 괜찮아, 거부하지 않을 거야 라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밝게 인사해주고, 대화할 때 웃어주고, 그 남자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여주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이 남자는 서서히 이 여자에게 다가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안도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둘째, 카카오톡을 활용하세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호감 회피를 하는 남자는 카카오톡에서 훨씬 편안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에서 관계를 발전시키기 어렵다면 카카오톡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충분히 친밀감을 쌓은 후에 대면에서의 관계로 확장하는 것이죠. 카카오톡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이 이 남자의 자신감을 키워주고 그것이 점차 대면에서의 행동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호감 회피를 하는 남자는 급작스러운 접근에 오히려 더 위축될 수 있습니다. 나 너 좋아하잖아? 왜 자꾸 피해? 라고 직접적으로 추궁하면 이 남자는 더 깊이 숨어버릴 수 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거리를 좁혀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한마디 더, 내일 한 미소 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넷째, 그의 작은 시도를 알아채주세요. 호감 회피를 하는 남자가 용기를 내서 당신에게 다가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시도일 수 있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길게 인사를 하거나 당신에게 커피를 권하거나 당신의 이야기에 반응을 해주는 것 같은 아주 미세한 변화요. 이런 작은 시도를 알아채고 긍정적으로 반응해주면 이 남자는 용기를 얻어서 다음에는 좀 더 큰 시도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런 작은 시도를 무시하거나 냉담하게 반응하면 이 남자는 역시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 움츠러들어 버립니다. 다섯째, 인내심을 가지세요. 호감 회피를 하는 남자와의 관계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이 남자가 변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신뢰와 안정감이 쌓이면 이 남자도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줄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물론 무한정 기다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분의 시간과 감정도 소중하니까요.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할 것인지는 각자가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보여주는 작은 변화들에 주목해주세요.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고 있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여섯째, 직접적인 고백을 강요하지 마세요. 호감 회피를 하는 남자에게 나 좋아해? 좋아하면 말해봐 라고 하면 이 남자는 패닉에 빠질 수 있습니다. 좋아하지만 좋아한다고 말할 용기가 없으니까 이런 질문은 그를 궁지에 몰아넣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자연스럽게 관계가 발전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공통 관심사를 찾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거리를 좁혀나가면 됩니다. 이 남자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감정에 확신을 갖게 되고 그때가 되면 스스로 마음을 표현할 용기를 낼 수 있을 겁니다. 일곱째, 당신도 솔직해지세요. 호감 회피를 하는 남자가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있다면 여성 쪽에서 조금 더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고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같이 있어서 즐거웠어요. 민수 씨랑 이야기하면 재미있어요. 다음에 또 같이 밥 먹어요. 같은 가벼운 표현을 통해 당신도 그 남자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받은 남자는 혹시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건가? 나는 희망을 갖게 되고 그 희망이 용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전략들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과 자존감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호감 회피를 하는 남자를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것은 좋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이 너무 많이 상처받거나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점검하면서 이 관계가 당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란 양쪽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어야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호감 회피에 대해 좀 더 폭넓은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호감 회피라는 현상은 사실 남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여자도 호감 회피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현 방식이 다를 수 있을 뿐이죠. 남자의 호감 회피가 주로 차가움과 무뚝뚝함으로 나타난다면 여자의 호감 회피는 과도한 웃음, 긴장으로 인한 수다, 또는 갑작스러운 냉담함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호감 회피의 근본적인 원인인 거부에 대한 두려움은 성별을 불문하고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에게 거부당하는 것은 두렵습니다.
다만 그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기 있게 다가가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지배되어 피하게 됩니다. 호감 회피를 하는 사람들이 용기를 내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그들의 감정의 진실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큼 강한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이 두렵고 그래서 피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호감 회피는 사실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형태의 호감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계산적이거나 전략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에 압도되어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니까요. 물론 표현 방식이 서툴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는 문제가 있지만 그 서투름 속에 담긴 진심의 크기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자를 좋아해서 버그가 걸린 남자가 보여주는 호감 회피 행동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쓸데없이 동의를 구해오는 행동, 둘만 있으면 말이 없어지는 행동,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지만 시선은 느껴지는 행동, 안절부절 못하는 행동,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행동, 당신에게만 차갑게 대하는 행동, 하지만 카카오톡은 열심히 하는 행동. 이 7가지를 이해함으로써 당신은 남자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진심을 읽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일 때, 피하는 듯하면서도 가까이 있으려는 모순적인 행동을 보일 때, 차갑게 대하면서도 시선은 따뜻한 행동을 보일 때, 오늘 이 글에서 읽은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그 남자의 진심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 주세요. 피하는 행동에 상처받지 마시고 그 행동의 이면을 들여다봐 주세요. 표면 아래에 숨겨진 진심을 발견할 때 그 관계는 더욱 깊고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이해는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되니까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각각의 호감 회피 행동에 대해 실제 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상황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직장에서의 호감 회피 상황입니다. 직장은 매일 같은 공간에서 일하기 때문에 호감 회피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경우라면 앞서 민수와 수진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호감 회피의 패턴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다른 부서에서 일하지만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복도, 구내식당, 탕비실 같은 공용 공간에서의 우연한 마주침이 포인트가 됩니다. 호감 회피를 하는 남자는 이런 공용 공간에서 당신과 마주칠 가능성이 있을 때 유독 그 장소를 자주 방문하거나 반대로 그 장소를 극도로 피하는 양극단의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의 호감 회피에는 특유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이라는 공적인 공간에서 사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이 있고 혹시 감정이 드러나면 직장 생활이 어색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일반적인 호감 회피에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의 호감 회피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극단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완전히 업무적인 관계로만 대하면서 사적인 대화를 전혀 하지 않으려는 남자가 있다면, 그리고 그 남자가 다른 동료들과는 편하게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데 유독 당신과만 업무적인 대화만 하려 한다면 그것은 직장에서의 호감 회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호감 회피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학교라는 환경은 직장보다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이지만 동시에 또래 친구들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형태의 압박이 존재합니다. 특히 친구들의 놀림이 두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좋아하는 여자에게 관심을 보이면 친구들이 놀릴 것이 뻔하기 때문에 오히려 무관심한 척하거나 때로는 일부러 까칠하게 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호감 회피는 조금 더 유치하고 직접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여자의 뒤통수에 지우개 가루를 뿌리거나 일부러 괴롭히는 척하거나 다른 여자와 친한 척하면서 질투를 유발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행동은 성숙하지 못한 표현이고 상대방에게 불쾌함을 줄 수 있지만 그 근저에 있는 감정은 호감 회피와 같습니다. 친구 그룹 내에서의 호감 회피 상황도 흔합니다.
같은 친구 그룹에 속한 남녀 사이에서 호감 회피가 일어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그 여자와의 관계만 신경 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친구 그룹 전체의 역학관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같은 친구 그룹에서 호감 회피를 하는 남자가 있다면 그룹으로 만날 때와 둘이 만날 때의 태도 차이가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룹으로 만날 때는 다른 친구들의 시선이 있으니까 더욱 무관심한 척하고 둘이 만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카카오톡에서의 소통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룹 내에서 좋아하는 감정이 드러나면 그룹의 분위기가 어색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어서 호감 회피의 정도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호감 회피와 관련된 몇 가지 오해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호감 회피를 하는 남자는 모두 소심하고 내성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소심하고 내성적인 남자가 호감 회피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남자도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는 호감 회피를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누구와든 잘 어울리고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는 남자가 유독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만 움츠러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변 사람들은 더욱 눈치를 못 채기 쉽습니다. 평소에 활발한 사람이니까 좋아하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활발한 사람이라고 해서 연애에서도 활발한 것은 아닙니다. 연애와 일반적인 대인관계는 다른 영역이니까요. 두 번째 오해는 호감 회피는 남자만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여자도 호감 회피를 합니다. 다만 표현 방식이 다를 수 있을 뿐입니다. 여성의 호감 회피는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 과도하게 까칠해지거나 친구들 앞에서는 그 남자에 대해 관심 없는 척하거나 좋아하는 남자가 다가오면 갑자기 핸드폰을 보면서 바쁜 척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호감 회피를 하는 남자는 연애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호감 회피를 하는 남자도 충분히 연애를 할 수 있고 오히려 마음을 열었을 때는 매우 깊고 진실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호감 회피는 관계의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신뢰가 쌓이고 안정감을 느끼게 되면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오해는 호감 회피를 하는 남자는 노력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치 판단의 문제이므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호감 회피를 하는 남자가 당신에게 보여주는 서투른 행동들 뒤에는 진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심을 무시하지 않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분명히 가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호감 회피를 하는 남자를 기다려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당신의 감정과 시간도 소중하니까요. 다만 호감 회피라는 현상 자체를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사람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감정을 읽는 눈을 가지는 것은 연애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서 도움이 되는 능력입니다. 다섯 번째 오해는 호감 회피를 하는 남자는 결국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호감 회피를 하는 남자는 스스로 고백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영원히 고백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계기가 있으면 예를 들어 다른 남자가 당신에게 다가오기 시작한다든가 당신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된다든가 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비로소 용기를 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상적으로는 이런 위기 상황이 아니라 평상시에 용기를 내는 것이 좋겠지만 호감 회피를 하는 남자에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호감 회피라는 현상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호감 회피는 좋아하는 사람을 향한 감정이 너무 커서 그 감정에 압도되어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감정적 버그이며 이 버그에 걸린 남자는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모순적인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다가가고 싶은데 피하고, 말하고 싶은데 침묵하고,
다정하게 대하고 싶은데 차갑게 대하는 이 모순이 바로 호감 회피의 본질입니다. 이런 행동의 근본에는 거부에 대한 두려움, 자신감의 부족, 과거의 상처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리가 살펴본 7가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나서 주변의 남자들, 혹은 특정 남자의 행동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시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까지 오해하고 있었던 남자의 마음을 새롭게 발견하시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되든 사람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감정을 읽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표면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차가운 행동 뒤에 뜨거운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침묵 속에 수많은 말들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의 관계에서 좀 더 넓고 깊은 시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연애가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